안녕하세요. 찌니 스토리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뒤에 일어났었던 큰 사건인 임진왜란, 그 첫 번째 시간 임진왜란의 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오늘은 임진왜란을 배울 건데 임진왜란 첫 시간이야. 앞으로 임진왜란을 조금 나눠서 배워보려고 하고, 오늘은 임진왜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전쟁 딱 시작하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 딱 거기까지만 배우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알았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 기찬이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책이랑 음. 다른 곳에서도 들어봤어요. 다른 곳이라고 하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네. 그렇구나. 그럼 임진왜란을 직접 찾아서 좀 본 거야? 네. 벌써부터? 그랬구나. 책에서도 임진왜란은 들어봤고, 그지? 네. 자,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일어난, 당시 우리가 일본을 왜라고 불렀기 때문에 왜놈들이 일으킨 난이다. 난리를 일으켰다. 그게 임진왜란이야. 대부분 여기에서 난리는 전쟁과 같은 거나, 또는 그 아랫사람이 왕을 죽이겠다고 일으키는 난, 역적, 이런 것을 난이라고 얘기해. 항건적의 난은 이제 삼국지에 나오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싸움이 일어나는 난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어요? 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 임진년 잘라서 임진년 몇 년이냐? 바로 1592년이야. 조선이 생긴 건 언제냐? 조선은 1392년에 만들어졌어. 2년? 몇 년 정도 차이가 나? 2년이요. 2년, 200년 200년. 차이가 나지. 그지, 맞아. 200년 차이가 나고, 조선 당시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 왕부터 가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그리고 예성, 연중, 인명, 선까지. 본다면 여기 바로 여기에 있는 선조, 마지막에 써있는 선조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 선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뭐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하면 조선시대 왕을 다 이름을 아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있고, 우리 명종까지 실은 배웠었어. 뭐에서 배웠냐면 사화에서 배웠었어. 사화. 그리고 이제 선조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거지. 조선은 건국되고 200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큰 사건은 없었어. 굉장히 평화로운 국가였고 안정기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전쟁에 대한 방비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지. 그런데 옆에 나라였던 일본. 왜?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옆에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일본은 당시 정말 정신없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 각 지역마다 나누어져서 영주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영주들끼리 싸움하던 것을 하나로 뭉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야. 이 영주들끼리 정신없이 싸우는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얘네들은 전국시대라고 불러. 그리고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전국시대를 다 통일하고 자기 밑으로 모든 장군들이나 무사들을 전부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통일이 되니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싸움의 기술도 늘고 또 무기도 막 생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이제 싸움을 안 해도 돼. 내부에서 무사들끼리 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이 싸울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사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누를 수 있을까?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들어가면서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옆에 있었던 명나라. 맞아,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조선을 넘어가고 명나라로 가자라고, 중국으로. 당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부터 무조건 싸우러 온 게 아니었고, 일단 길을 빌려달라. 우리가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려고 하는데 조선이 그 가운데 있으니, 여기 명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중국이 여기에 있으니 길을 빌려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조선이 섬겼던 명나라를 쳐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빌려준다? 노? 말도 안 되는 거지. 노 하는 거지. 조선은 여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쓰시마 섬이 있거든. 이 쓰시마 섬에서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를 합니다라고 정부 쪽에다가 알리도록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쓰시마 섬을 통해서 조선과 연락을 하려고 했어. 길을 빌려달라고. 근데 조선 정부에서는 쓰시마 섬 영주의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까 기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높한 거야. 그리고 그래?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해서 조선에서는 사신을 보내봐. 사신. 서로 외교할 때 외교를 책임지는 신하들을 얘기해. 이 사신들이 갔어. 직접 일본에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진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뻥이 너무 심해. 생긴 것도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약간 원숭이처럼 생겨서 이렇게 자기의 꿈만 크지, 에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 두 사람으로 갈리게 돼. 자, 이때 사신으로 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성일과 황윤길이 있었어. 그리고 이 김성일은 당시 이제 나중에 아빠가 알려줄 텐데, 사화가 끝나고 나서 선비들끼리 둘로 나눠지게 되거든. 동인과 서인? 맞아. 들어봤구나. 네. 기차님 공부를 많이 했네. 맞아. 김성일은 동인이었고 황윤길은 서인이었어. 근데 당시 권력을 누가 잡고 있었냐? 바로 동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김성일은 전쟁이 안 난다. 황윤길은 전쟁이 날 수 있으니 대비하자 라고 얘기했었대. 근데 동인이 권력을 잡고 있고 김성일이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거지. 그래, 일본이 설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냐? 에이, 안 쳐들어올 거야. 그리고선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전쟁이 안 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지만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황윤길이 예상했던 대로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 자, 세 번째 임진왜란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발발이라고 얘기해. 터진 것은. 발발. 일어나다. 언제? 1592년 4월에. 4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봉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서 이 일본군이 맨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야? 부산진과 동래성이야.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공격해가지고 아주 순식간에 부산진 그리고 동래성, 이 두 군데를 점령해버려. 차지해버려. 그리고 육지로 밀고 올라오게 된다. 육지로는 총 4군데의 길로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일본군이 우리나라에게 아주 순식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기 때문이었어. 무기. 총? 자, 무기가 어떤 게 있었냐? 당시 우리나라는 이 활을 쐈단 말이야. 활을 쏘고 창을 썼는데, 일본에서는 외국에서 받아들였던, 외국에서 들어왔던 조총이라는 무기가 있었어. 조총이는
아니, 좀 달라요. 그냥 총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화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계식으로 딱 넣고 총알에 화약이 들어있어서 다다다다다다 쏠 수 있는 건데, 조총은 총이 이렇게 있으면 한 발 여기다 불을 붙이면 여기에 화약을 넣고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화약 넣고 총알 넣고 해가지고 밀어 넣고 불을 붙여서 칙 하면 이렇게 한 발만 빵 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멈춰서 이렇게 화약 장전하고 준비해가지고 또 쏘고, 이게 조총이야. 그러니까 총의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쟁에서 일본이 조총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니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왜? 조선군은 활하고 총을 막을 만한 방어막이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 갑옷이나. 그래서 활하고 창하고 칼밖에 없는데 총은 멀리서도 쏠 수 있잖아. 그리고 공격해서 명중률도 좋고. 그래서 조총을 장착한 일본군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대비가 안 돼 있고, 또한 일본 배는 우리나라 배하고 좀 다른 게, 일본 배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이 어떻게 돼 있냐? 뾰족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배는 둥글게 돼 있어. 이때 당시에 일본 배는 뾰족하다는 건 물이 저항력이 있단 말이야.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수영할 때 이렇게 물이 힘으로 막아내. 물에 힘이 있단 말이야. 이 저항력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어.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적게 받고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받는단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뛸 때 생각해 보면 돼. 기차 막 뛰어가, 달려가. 그럼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이 막 불면 아빠가 뛰어갈 때 그 바람의 저항이 더 셀까? 기찬이가 뛰어갈 때 저항이 더 셀까? 아빠가 덩치가 더 크니까, 그지? 네. 바람을 더 많이 몸으로 맞는단 말이야. 네. 그럼 더 이렇게 마른 사람일수록 저항이 더 약하게 받고. 이것도 그런 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속도에서 일본 배가 워낙 빨라서 준비를 딱 한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었고, 이게 봉화가 막 올라가. 전쟁 났다고 봉화가 막 올라가서 서울까지 딱. 봉화라는 게 뭐냐면 이 통신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 꼭대기 위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야, 평소에. 연기를. 근데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연기가 이렇게 하나만 올라가는데, 전쟁이 나거나 하면 연기가 몇 개가 한꺼번에 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 똑같이 불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서울까지 금방, 그때 당시는 한양이라고 부르지만 한양까지 금방 이 소식이 전달이 되는 거지. 멀리 있어도. 말을 타고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연기가 쫙 올라오는 걸 보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쟁 났다라는 걸 준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돼버렸고, 이 무기와 빠른 배로서 일본이 자신들이 최대한 빨리 누구를 잡자? 서울까지 올라가서, 한양까지 올라가서 왕을 잡자. 일본은 전술이 다른 게 우리랑, 일본은 무조건 맨 위에 장군 또는 주군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항복을 해버려.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선조를 잡으러 쫓아 올라간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한양으로 가려고 해. 그런데 마침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야. 여기에서 딱 일본 배들이 올 때 대비를 하고,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있을 때 누가 준비하고 있어? 이순신 장군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북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를 딱 하고, 그래, 일본이 혹시라도 전쟁을 일으키면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활약을 해주는 덕분에 일본은 육지로는 육군이 막 올라가지만 해군으로서는 막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그 이후에 임진왜란 전쟁의 모습들은 다음 시간에 아빠가 알려주도록 할게. 알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